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수된 식수를 제공하고 빛까지 밝혀주는 특수 물병을 국내 연구진들이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수한 물병은 디자인상까지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특수 물병을 개발했는데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의 기쁨도 안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팀이 함께 만든 생활담수화 및 조명 제품 아쿠아시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아시스는 해수 건전지로 구동되는 해수 담수화 키트로 이 제품은 물 부족 문제가 있는 나라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바닷물 배터리가 햇빛으로 충전되면 바닷물이 담수로 변하게 됩니다. 캡의 조명은 충전된 해수전지로 구동되며 어두워진 후에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을 국내 연구진들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해수전지 기술과 디자인 작업을 결합한 이 제품 디자인으로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프로페셔널 컨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만성적인 식수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보통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제품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오염된 식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라이프 스트로우, 휴대용 정수, 빨대와 같은 제품이 시작돼 보급되고 있지만 바닷물의 경우엔 담수화가 어려워 식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스위스의 베스트가드 프랑센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염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선교사 등을 위한 식수 공급용 휴대용 정수, 빨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인성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아시스는 기존 라이프 스트로우보다 더 뛰어난 기능으로 바닷물 속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는 해수전지가 충전 과정에서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고 조명 상단에 있는 태양광 패널로 해수전지를 충전해 조명을 위한 전기를 담고 동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오염된 물로 인해 생기는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하기 때문에 살균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식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가의 어린이들까지 배려한 것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고려해 아침에 일어나 바닷물을 담아두면 오전에는 정수기로 오후에는 생수통으로 밤에는 조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수전지로 작동되는 조명은 교육 및 놀이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야간에도 책을 보거나 놀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쿠아시스는 국내 연구진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탄생했는데 해수전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교수팀과 제품 디자인에 강점을 지닌 교수팀은 함께 1년여에 걸쳐 기술 사용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 교수는 아쿠아시스는 기술의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춰 제3세계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연구와 협업을 진행한 결과물이라며 디자인을 통해 유니스트가 가진 기술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교수팀은 아쿠아시스를 상용화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아쿠아시스 외에도 해수전지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신기하고 간편한 데다 모양과 쓰임새 또한 아름답기까지 한 아쿠아시스가 제3세계 아이들에게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명품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북서쪽에 위치해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탐방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무이 로르 씨는 45세부터 갑상선을 앓기 시작해 15년간 투병해온 고통에서 최근 해방됐습니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덕분이었습니다. 무이 로르 씨는 수술이 끝나자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닥터장 수술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닥터장 수술 캠프는 지난 9년 동안 프놈펜 헤브론 병원을 캄보디아 대표 병원으로 성장하게 한 것을 발판 삼아 의료 사각지대인 바탐방을 새로운 개척지로 선택했습니다. 10년 전 헤브론 병원에 처음으로 전신 마취 수술 장비를 들여와 세팅하며
이곳을 심장수술 등 수백 건의 첨단 수술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바탄방에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시엠립, 프놈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이 낙후된 의료기술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가난한 현실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삶과 죽음조차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탄방 지역은 국경과 가까워 과거 국경 분쟁이 종종 일어났던 곳으로 아픔을 호소하기보다 참는 것에 익숙한 캄보디아인들에게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료 수술조차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탄방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캄보디아 지역 방송국의 닥터 장 수술 캠프에 대한 집중 보도와 함께 환자들의 입을 통해 성공적인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갑상선 암덩어리를 가진 12살 어린 소녀가 직접 찾아오는 등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15년 이상 고통받았던 환자가 수술을 통해 하룻밤 사이 혹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할 수 없어 편치 않게 참으며 지낸 환자, 병이 언제나 생각을 지배한 것이 두려웠다고 말하는 환자의 삶은 닥터 장 수술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 캠프를 통해 새 삶을 찾은 소녀는 주변에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만 치료받기는 힘들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며 앞으로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밝혔습니다. 한편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장기려 박사의 숭고한 인수를 따르기 위해 1997년 7월 창단된 이후 국내 노숙자,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2년째 국내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활동 영역을 넓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 개발도상국 빈민층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 NGO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연구진들과 의료진들 외에도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요? 여기 한인 학생들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뉴저지 한인 중 고교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버겐카운티에 사는 중 고교생으로 이루어진 버겐카운티 영 뮤지션은 마더스데이를 맞아 로우드 은혜가 든 양로원을 한인 노인 94명에게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와 색종이로 접은 꽃을 선물했습니다. BCYM의 학생들은 지난 2018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은혜가 든 양로원을 찾아 음악 공연을 펼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양로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지난 4월 내내 카드와 꽃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학생들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전달받은 노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노인들은 정말 감동스럽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양로원 측은 이번 사태로 가족 면회도 일체 안 되는 등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마더스데이 선물이 됐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BCYM 회장을 맡고 있는 엘빈 버겐 아카데미 재학생은 그간 음악 공연을 펼치며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계속 만나왔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특히 노년층이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처해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손으로 카드를 만들고 편지를 쓰게 됐다. 양로원의 노인분들을 생각하며 색종이로 접은 꽃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원격 공연 등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나눔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한국인들의 마음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